먼 옛날에 다른 가문의 복수를 위해 자기 자식까지 죽이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공감할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모든 걸 잃어가면서도 이루어낸 복수극 조시고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조시고아는 중국에서 최초로 서구 문단에 소개된 작품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18세기에 유럽에 소개된 조시고아는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의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 공연되어 인기를 얻었죠. 이 작품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오랫동안 끌었던 원대의 역사극인데요. 도안구가 조씨를 모해한 역사적 사건의 소재는 춘추 좌시전에서 일부를 찾아볼 수 있고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기군상의 잡극 조시고아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잡극이라는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극은 중국의 많은 문예 양식 중 희곡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노래와 대사로 전달하는 음악극입니다. 원나라 때 특히 번성하여 수많은 명작이 나왔죠. 이 작품의 작가인 기군상 역시 원나라 사람으로 조시고아 외에는 그의 작품이 완전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진나라 영공이 옆에는 문신 조순과 무신 도안고가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조순을 시기하던 도안고는 반란 모인 누명을 씌워 조씨 일가 300명을 멸문시키는데요. 다행히 조순의 아들 조삭과 공주 그리고 공주 뱃속에 있던 아기는 화를 면합니다. 조삭은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조시고아라고 이름 짓고 부모의 원수를 갚도록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자결합니다. 조시고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조삭뿐만이 아닙니다. 냉궁에 갇혀있던 공주 역시 아들이 태어나자 떠돌이 의원 정영을 불러 아이를 부탁하고 스스로 목을 베죠. 정영은 의로운 장군 한궐의 도움으로 무사히 조시고아를 궁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탈을 막기 위해 한궐까지 자결하고 맙니다. 도안고는 조시고아가 빠져나간 것을 알고 진나라 땅 안에 한 달 이상 반년 이하 된 남자 아이들을 모두 수색하여 새토막을 내어 죽이라는 잔인한 명을 내립니다. 정영은 그 길로 조순과 마격한 사이였던 공손저구를 찾아가 조시고아를 살릴 방법을 강구하는데요. 정영은 공손저구와의 합의하에 조시고아는 자신의 집에, 자신의 아들은 공손저구의 집에 데려다 놓고 도안고를 찾아가 공손저구가 조시고아를 숨기고 있다고 밀고합니다. 도안고에게 고문을 받던 중 공손저구는 결국 산돌에 머리를 박아 죽고 정영의 친아들은 도안고에게 새토막 나며 살해당하고 맙니다. 정영은 자신의 아들이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결국 정영은 도안고의 신임을 얻어 식객으로 들어가게 되고 조시고아는 도안고의 수양아들이 되기에 이릅니다. 도안고는 20년이 넘게 정영을 신복으로 여기고 수양아들 정발에게 무예를 가리키기까지 합니다. 나이가 든 정영은 마침내 정발에게 그간의 진실을 알리게 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조시고아는 복수를 결심하죠. 도궁 즉위 후 조시고아는 무신 위강의 도움을 받아 도안고를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복수에 성공한 순간이었죠. 위강은 도안고를 차명에 처하고 조시고아에게는 성씨를 회복시켜 조모라는 이름과 함께 표창을 내리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고전들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 오랜 세월 널리 읽히는 작품들이지만 모든 것을 적혀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해보며 읽을 때가 더 빛을 내기도 합니다. 조시고아 역시도 능동적으로 읽으며 여러 질문들을 던져보기에 좋은 작품이죠. 저는 이 작품들을 읽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조시고아의 주인공은 정말 조시고아일까요? 보통 작품 제목이 등장인물 이름일 때에는 주제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이 주인공의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궐, 공손저구, 정영 등의 살신성인적 인물들은 조시고아의 복수 하나만을 위해 희생하는 반면 정작 조시고아는 이 전체 이야기에서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후반부의 모든 전말을 알고 마침내 복수를 직접 할 뿐이죠. 오히려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며 조시고아를 사수해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했던 정영이 영웅적인 형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정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작중 인물들은 왜 이렇게까지 조시고아를 위해 희생했을까요? 작중에서 조시고아를 위해 희생을 감행한 인물들은 조사, 공주, 한골 등을 포함해서 정말 많았고 정형은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이 새토막 나는 모습까지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인물들의 희생이 조금 지나쳐 보이지 않나요? 조시고아 편역본에 따르면 도하고가 칼로 아들을 새토막 낼 때 정형이 놀라고 가슴 아파한다 라는 행동 묘사가 그의 아픔 묘사의 끝이었죠. 아무리 복수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해도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감할 수 있으신가요? 세 번째, 조시고아가 성장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서 도안고를 죽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복수였을까요? 이 역시 시대가 달라지며 가치관도 차이가 나면서 생기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적 제재가 용인되는 분위기였다고 하지만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는 우리 눈에는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정형과 조시고아의 복수가 마냥 개운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저만 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시고아가 지금까지 개편되어 온 양상을 보면 톰 카이거가 2010년 제작한 영화 천하영웅이 대표적이고 2015년에는 우리나라 국립극단에서도 조시고아 복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 개편 과정에서 방금 질문들을 던졌던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극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연극 제목에서 복수의 씨앗이라는 부제는 더해졌지만 역시나 정형이 가장 큰 비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대 당시 가치관과 현대 가치관의 사이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 연출가가 원작에는 없었던 정형의 부인 역할을 추가시켜 자식의 목숨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장면을 삽입합니다. 본래 조시고아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면 원대의 공건사회에는 통치자들의 잔혹행위와 같은 피해가 있었기에 기군상은 그러한 사회를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사건건 남을 모해하는 간신배들이 일시적으로는 득을 볼지라도 결국에는 징벌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현대 가치관과는 괴리가 있으니 연극에서 정형의 부인 역할을 추가로 그 거리감을 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극 결말부 역시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담겨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도안고를 향한 복수가 통쾌하게 성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만 연극에서는 복수에 성공하고도 허탈해하는 정형의 모습으로 마무리하죠. 물론 현대의 문학 작품이나 많은 드라마 또는 영화가 여전히 복수의 카타르시스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나쁜 사람을 내 마음대로 벌주면 자신도 잡혀간다는 것을 모두가 당연히 여기는 요즘 시대는 복수라는 것이 양쪽을 다 파멸시킨다는 주제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조시고아 원작은 전자, 오늘날의 연극은 후자에 해당하고 둘 다 각자의 주제로 잘 풀어낸 듯 하죠. 조시고아는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햄릿의 버금가는 중국판 비극으로 인정받으며 유럽에까지 뻗어나가기도 했고 우리나라 연극으로 번역되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복수의 성공이 주는 카타르시스처럼 조시고아 작품 자체가 가진 매력뿐만 아니라 대의를 위해 몸바쳐 희생하는 모습과 같이 시대에 부합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도 그 매력을 더해주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조시고아를 읽어보며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